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1만 시간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뭐든지 좀 꾸준히 한다면 이뤄낼 수 있다는 건데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어떻게든 뭐든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은 쉬운데 이걸 이뤄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식 투자만 생각해봐도 10년만 꾸준히 투자한다면 수익을 왕창 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오늘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과 만나러 왔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벌써 12월이 10일이나 지났어요. 이제 20일 정도 지나면 2016년이 되는데 네. 혹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있으신가요? 올해가 가기 전에 네. 꼭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 이루어야 되는데,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곧 이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꼭 이뤘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요, 바로 좀 시장이 안 좋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은 늘 이렇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네.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시면 주식은 그럼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주식을 하시면서 지금 대다수 이제 항상 투자자의 참여자의 한 5%는 5% 룰이라 그러죠. 항상 돈을 봅니다. 장이 나빠도 벌고요. 지금도 오늘도 잘 가는 종목 있죠. 그러면 장이 나쁘다고 내가 손실 나고 장이 좋다고 이익이 난다면 굳이 인간이 할 필요 없죠. 그냥 장에 맡기면 되는 거죠, 시스템에. 근데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선택과 집중하는 게, 그 선택의 종목을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과연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미리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 민감주 갖고 있습니다. 손해 나 있죠. 계속 빠집니다. 끝없이 빠진다. 경기 좋을 때까지. 그러면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아도 갈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다. 그럼 경기 안 좋아도 앉아서 게임을 합니다. 실직자도. 그러면 NC소프트를 사가지고 쌀 때, 많이 빠졌을 때 19만 원에 샀다. 그러면 계속 갖고 있으면 절대로 손실이 안 나죠. 지금까지. 4월 달에 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떤 개인 투자, 특히 펀드는 분산 투자해서 지수를 따라가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나의 책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괜찮은 종목에 경기가 안 좋을 때 갈 수 있는 종목이 뭔가, 그런 거 생각해서 쌀 때 사서 이익 나면 기다린다든지, 그리고 좀 매매하고 싶다면 기법을 해서 하시면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잘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성장한 산업이 뭘까? 그 산업이 이쪽 산업, 만약에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크게 할 거라고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미리 쌀 때부터 사서 수익 나면 계속 들어가는 그런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죠. 그러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분명히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저희도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시장만 보지 마시고 나의 종목과 나의 어떤 주식에 대한 인생에 대한 꿈,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시장 흐름에 좀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고 또 종목별로 또 모멘텀적으로 또 접근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럼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VVIP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울산인데요. 네, 울산광역시에서 전화 주셨군요. 네, 네, 혹시 실례지만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할머니예요. 60대고요. 네, 60대 여성분. 저희 VVIP님 중에서도 60대 이상 분 굉장히 많거든요. 네, 혹시 좀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돼요. 한 2년 됐어요. 네, 2년 정도. 그러면은 혹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네, 5천만 원 정도. 네, 지금 5천만 원 정도로 투자하고 계시고 2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네요. 그러면은 혹시 주식을 하시면서 이 종목을 발굴하실 때는 어떤 걸 참고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할머니라서 뭐 따로 하는 건 없고 하루 종일 방송만 보면서 그 추천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추천주를 위주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다른 재테크는 안 하시고 주식만 하고 계신 거죠? 자식들이 알아서 재테크는 다 해주고 제가 그냥 저는 주식만 주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혹시 좀 특이사항 같은 걸 저희가 좀 알고 있는 게 매도 타이밍을 좀 잡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추천주 해가지고 매수는 나오는 거 보고서 따라서 하는데 아무래도 매도가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제일 어렵네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사조 시푸드가 좀 가장 궁금하다고 지금 비중도 가장 많거든요. 네, 비중이 가장 많아서 아무래도 이 종목이 앞으로 네.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맡겨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좀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의 좀 타이밍 잡는 방법, 좀 기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주식 투자의 타이밍이 가장 이제 막 짜릿한 그런 겁니다. 사자마자 올라간다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NC소프트를 21만 이제 3천에 샀다. 그럼 오늘 벌써 5% 먹었으면 하루 만에. 그것도 NC소프트 같으면 1000주 사면 2억치거든요. 그럼 1000주는 2억치 사서도 금방 하루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먹을 수도 있죠. 수익 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타이밍을 잡는다면 정말 짜릿한 그런 거죠. 근데 주식을 타이밍이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이밍을 예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예술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가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다 알아서 정말 감동시킬 수 있는 주식으로 내가 해서 감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예술가가 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해서 매수 매도하는 것은 배우면 됩니다. 기법을 배우면 되니까. 근데 그 전에 벌써 내가 사기 전에 어떤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그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가치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하지만 성장주를 그냥 아무거나 가격이 올라가 사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주도 밸류에이션 가치를 다 따져봅니다. 현재는 고평가더라도 1년 뒤에 예상을 실적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보다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주가 앞으로 얼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손해가 나면 얼마 내려가겠다. 그래도 손해나 손절 안 해도 될 종목이지.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1, 2년 뒤를. 그러니까 보고 산업을 전망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기법. 이제 매수 매도 어떤 기법. 저는 하늘땅 물불 매매 기법이 있는데요. 나만의. 그거 가지고, 매수 진입 시점, 매도 시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성공을 하시려면 특히 중소형주를 아주 좋아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 잡아서 매도 타이밍이 어렵다 그러는데 중소형주 살 때 매도보다 더 중요한 건 매수할 때 벌써 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소형주를 했을 때 단기 매매 사고 팔고를 하려고 합니다. 짜릿한 그걸 위해서 단기 투자 말 그대로 충동적인 어떤 이제 도박적인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절대로 개인 투자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성장 산업에 속한 저평가된 종목, 저 아까 말씀드린 성장 산업 중에서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에서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향후에 실적 전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저평가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면 장기 투자하고, 물론 개인 투자자가 기업의 실적 분석하고 예측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면 기관에서 쓴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그 기관에선 애널리스트가 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참고해서 읽어보고 저평가돼 있다. 그럼 많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 좀 사시면 되죠. 그리고 항상 비중을 많이 실었을 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항상 비중을 30% 목표입니다. 나는 이 종목을 나는 1억이라면 3천만 원 사는데 목표인데, 그러면 현재는 일단 대충 15% 사는 거죠. 사놓고 공부하고 가면 사지 말고 그냥 많이 빠졌을 때 다시 기어온 다음에 다시 15% 더 사는 거죠. 그래서 두 종목 2분할 매수를 하면서, 물론 이제 자금이 4억이다. 그러면 4억이라면 반드시 한 종목 1억 정도 한도를 살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10억이라면 최소한 1억이니까 막 1, 2억씩 산다든 한 종목 1억 정도 사고 한도로. 그 다음에 사서 작은 이익 한 10%, 20% 보고 들어가시는 분 많아요. 개인 투자자. 거의 다 실패합니다. 요정장 같으면 들어가면 거의 깨지죠. 왜 그런가 하면 작은 이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이익을 목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할 때는 잠깐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못 팔아서 손실이 났다 그러죠, 주로. 왜냐하면 적은 이익을 보고 들어가서 바로 장이 변동해서 바로 내려가면 거기서 대응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깨지는 거죠. 바로 그래서 20% 보고 가지 말고 앞으로 최소 50% 이상 갈 종목을 찾으라. 그런 종목 보이지 않으면 주식 안 하면 되는 거죠. 1년 내도 찾으면 몇 개 나옵니다. 전문가들 도움도 받고. 그래서 50% 이상 갈 종목을 투자하셔서 비중 15% 사고 또 내려가면 또 15% 사고, 그래서 30% 채워놓으면 그때부터는 가져가다가 단가 낮추기 작업만 하면 되죠. 많이 올라가면 팔고 또 다면 또 다시 사고, 그렇게 해서 목표까지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생각보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샀는데 100% 수익 나신 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100% 이상 수익이 났을 때는
이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절반을 팔면 원금을 회수하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 이상, 산업이 성장성을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 가져가면 3배, 5배, 10배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앞으로 3년 안에 3배, 5배, 10배가 날 텐데요. 그럼 그런 종목을 미리 선정해서 쌀 때 좀 사놓고 또 기다리고 또 많이 더 사면 또 사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가서 한 100%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반 정도 팔아서 이제 다시 이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판 거 이렇게 하면서 몇 년 끌고 하는 거죠. 그러면 3년 동안 거의 3배, 5배, 10배 먹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게 개인 투자 성공하지 단기적으로 금방 10% 먹고 테마주 했다 들어가서 손해 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종목들로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지고 계신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미디어를 우선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20%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현재 살짝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신 거고요. 사주 시푸드 같은 경우엔 6,900원에 매수를 하셔서 6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이 종목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했고요. 역시 손실 중에 있습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엔 4,750원에 매수를 하셔서 20% 비중 두고 있고요. 역시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비중은 100%, 현금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종목들 조금 괜찮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 좀 진단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전부 이제 세 종목인데 종목 3개는 포트는 괜찮습니다. 세 종목 사는 것은 종목 수로는 아주 적당한 종목이고요. 자금이 5천 정도니까 좀 더 줄였으면 좋지만 세 종목이니까 나스미디어, 사조 시푸드, 스페코니까 괜찮아요. 근데 보면 이제 한 2년 정도 5천만 가지고 매매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이익을 못 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주식을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면서 종목을 요 가격대 샀다는 것은 거의 아마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금방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성장 산업이 있으면 그 성장 산업을 비중을 한 15% 사놓고 실적도 좋고 가치 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제 가치 평가를 해봤던 이 세 종목 중에 나스미디어와 사조 시푸드, 스페코 세 중에 성장하는 산업은 바로 나스미디어 온라인 모바일 광고의 온 디맨드 시장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갔었어요. 주가가 거의 한 70배, PER 기준으로 한 70배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도 PER이 32배 돼요. 그러면 이 스페코라도, 나스미디어나 사조 시푸드, 스페코 세 종목 중에 성장 산업에 들어간 것은 나스미디어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스미디어를 내가 내려가면 더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물려도 손실라도. 그런데 지금 사조 시푸드를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조 시푸드가 성장 산업이 아니죠. 참치. 의약해서 유통하고 그다음에 수산물도 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성장산 과거부터 있어 왔던 산업이고 그리고 잠깐 좋았다가 지금 오히려 영업이익이 상당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스페코 관련된 거에 전체적으로 뭐 실적은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가치 대비 현재는 고평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테마처럼 움직입니다. 그죠? 그럼 이 세 종목을 한다면 만약에 이 나스미디어나 사조 시푸드, 스페코 이 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라면 최소한 매매하는 어떤 기준의 수준이 주식 투자한 수준이 한 고수급 정도나 되면 이것을 시고 팔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초보자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거의 수익이 나지 않거든요. 기다릴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벌써 한바탕 상반기까지 전부 다 수익이 많이 났다가 고가에 갔다 내려온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 나겠다. 말 그대로 설거지하러 들어간 거예요. 다른 큰 기초 1급 투자자는 벌써 수익을 내고 다 팔고 나왔습니다. 나스미디어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려와서 싸다고 샀으면 그럼 내가 싸다고 사면 한 3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든 대다수 진단하면 투자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를. 이렇게 매매하시면 중소형주는 거의 안 되고요. 그러면 중소형주가 수익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소형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개인 투자 적은 돈으로. 그렇게 하려면 적은 돈으로 많이
무지하게 갈 수 있는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나스미디어가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대 샀다면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종목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제가 한 종목씩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조 시푸드는 일단 이제 비중 60%니까 정리를 하자. 그리고 스페코도 매도고요. 나스미디어만 보유한다. 이렇게 일단 보고 먼저 나스미디어부터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스미디어는 어떤 회사나 하면 바로 미디어 랩사죠. 나스미디어는 미디어 랩사인데요.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 광고 시장 커지기 때문에 온라인 모바일 쪽에 디스플레이 및 이제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 광고를 하고 특히 올해 이제 이 미디어 랩사가 나스미디어가 성장한 것은 바로 IPTV의 광고가 VOD 광고 있죠. IPTV 보면 VOD 다시 VOD 이제 서비스를 받을 때 항상 VOD가 로딩할 때 돌아갈 때 광고가 나옵니다. 한 개씩. 그 광고의 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VOD 광고 시장이 거의 한 88% 작년 대비에 성장을 했고요. 이제 VOD 광고 이제 열린 거거든요. 퍼센트는 성장률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새로운 시장이 크게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다수 매출이 이쪽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 IPTV 광고 시장 있죠. 이 시장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작년 대비 한 50% 이상 증가됐습니다. 이쪽에서.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30% 정도 개선되고 그래서 이 나스미디어 실적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올해보다 내년도 예상 실적은 좀 성장성을 좋게 봐서 반영하더라도 EPS 주당 순이익이 1,500원 정도 되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1,500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PER이 30배가 하면 45,000원이죠. 그러면 내년 예상 실적이 45,000원이 지금 5만 원에 다 반영됐다는 거죠. 그리고 2016년도 말고 2017년도 예상 실적도 한 EPS가 1,700원 정도 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7년도 예상 실적 하도 지금 주가는 30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평가 영역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물론 나스미디어는 이 광고가 시장이 모바일 온라인 쪽에 미디어 랩사로 아주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ROE, 자기 자본 이익률도 1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길게 장기 투자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 종목은 아주 괜찮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지금 가치 평가를 했을 때는 가격이 높다. 그래서 고평가 영역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가면 비중이 지금 현재 20%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뭐 한 10% 정도 추가한다든지 그러면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내려가면 좀 이제 지금 상가격 근처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줄여놓고 본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요. 차트를 보시면 자 나스미디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미디어 차트를 보니까 76,900원까지 갔죠. 2015년 8월 5일 날. 이렇게 많이 가서 지금 주식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제가 항상 그러지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사지 말라 그랬죠. 자, 일봉을 보면 대다수 투자자 일봉을 보고 주식을 사요. 그 일봉을 보니까 주가가 76,900원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쭉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왔네 5만 원. 그래서 5만 원에 샀어요. 최근에 잠깐 반짝할 최근에 사셨나? 그렇죠. 아마 11월 25일 날 사신 것 같아요. 반짝할 때. 그런데 일봉을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그래도 항상 주식을 성공하시려면 싸게 사시려면 주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봉아 놀자 그러거든요. 주봉하고 놀아야만 주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 트레이딩의 대가인 월스트리트의 알렉산더 엘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 알렉산더 엘드도 항상 주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일봉 보고 매수 시점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을 먼저 보게 되면 딱 보면 나스미디어입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사셨어요. 11월 달에. 자, 주가가 지금 많이 보시면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올라간 거죠. 여기서 사셨는데 반짝할 때. 자, 주가가 무지하게 올랐죠. 그죠? 저 밑에 10,000원짜리가요. 2013년에 10,000원인데 2년 동안 몇 배 갔죠? 7배 갔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렇게 계속 13년, 14년 이렇게 사고 아무리 늦어도 올해 봄에 2만 원대 샀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7만 원대 간 거죠. 25,000원 사신 분 대다수 3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장 산업은 이렇게 작년에도 이 나스미디어는 성장한다고 그랬고 온라인 광고 VOD가 열린 건 작년에도 VOD 서비스 계속 했습니다. 그죠? 올해부터 광고가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다 분석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중소형자는 그때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샀으니까 이제는 다시 반등할 거로 보입니다. 그죠? 보이지만
반등해봤자 목표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보면 오늘, 이번 주는 주식 이 종목은 안 갑니다. 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정도 오를 걸로 보이는데, 다음 주 오르게 되면 목표가가 한 5만 5천 정도 되거든, 중심선까지. 근데 5만 5천 된다. 보면, 근데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지금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어서 지금 꺾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꺾였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다 위로 꺾였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박스권 상단에 하늘색 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조정을 본다면 이게 만약 내려가면 밑에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500원인데요. 46,500원 하면 추세 하락이 또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지금 5만에 샀기 때문에 반등할 때 대충 본전 팔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48,000원 이렇게 드리고요. 20%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렇게 성장한 산업이니까 내년에도 성장해요, 그죠?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많이 내려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한다면 지금 들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조 시푸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사조 시푸드를 보게 되면 6,900원에 사가지고 비중을 60%나 샀죠. 아마 계속 물 타다가 아마 6,900원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조 시푸드에서 상반기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뭐 경영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쪽 수산물 관련주가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려오니까 싸다. 그래서 사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은 특히 모멘텀 주식은 가치 평가에서 고평가됐다. 모멘텀 주식은 막 같이 불이 일어났을 때 같이 불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냥 파도가 막 일 때는 그때 가야 되지, 파도가 잔잔해질 때, 파고의 높이가 잔잔해질 때 어떤 모멘텀 주식이나 테마주를 사시면 안 됩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 그때 같이 들어가서 하셔야만 파도를 탈 수 있어요. 파동을 이렇게 타면서 주식을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반기 주식이 많이 올라간 적 사면 상당히 많이 손실을 봅니다. 최근에 그랬죠. 뭡니까? 8월 달에 제약, 바이오, 중소형주가 무지하게 깨졌습니다. 사람들. 7월 달에 있다가 안 팔았으면. 7월 말에. 저도 8월 1일로 공개받아서 계속 중소형주 다 매도하라. 다시 사더라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7월 달에는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오는 제약, 바이오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보면 요즘 며칠 동안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죠. 3, 4일 동안 제약, 바이오가 주로 있으면 많이 손실 났습니다. 왜 제약, 바이오를 지금 사냐고, 그죠? 봄에 사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많이 올라왔는데, 한미약품도 제가 채팅창에 뭐 이제 한미약품도 밑에 있을 때 산 게 아니라 저 위에 80만 가면 그때는 기법 보고 매도 사인이 다 나왔습니다. 월봉도 다 나오는데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손실 보는 거 바로 그거죠. 많이 비싸질 때는 파도가 비싸 내려가면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모멘텀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사조 시푸드 마찬가지고요. 이 회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게 되면, 자, 사조 시푸드는 참치를 잡아서 유통하고 수출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치 수산물 가공업체인데, 이 횟감용 참치가 이제 동원 참치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횟감용 참치의 시장 점유율이 4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참치집에 가면 횟감용 참치 있죠. 뭐 1인분 뭐 몇만 주 무제한 제공하고 이런 거 있죠. 이 사조 시푸드에서 거의 납품을 합니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참치 시장 횟감용 참치의 40% 차이, 거의 1위죠.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죠? 가점 시장처럼 몇 개 회사가, 나머지 2위가 16%고, 그래서 여기서 압도적이 있어요. 실적이 그냥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분기 매출액은 한 0.6% 이렇게 증가됐어요. 매출은 비슷하죠.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그냥 유지하고 있다면 매출은 별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업이라든지 하면서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치도 덜 잡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영업비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관련된 이익이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게 있죠. 이익이 3분기 실적을 뜯어보니까 주가가 이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 사조 시푸드입니다. 6,390원에 오늘 끝났는데 6,900원 샀다. 그럼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고 손절가는 일단 현재가에서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이 종목을 주봉입니다. 그죠? 주봉을 제가 그랬죠. 항상 올라가서 13,600원까지 갔습니다. 이 주식이 4,000에서 3배 갔죠. 4,300에서 3배 얼마죠? 13,000 정도 되죠. 주가가 이렇게 저가 대비해서 이렇게 3배가 가면 못 간다 그랬죠. 주식이 100% 가고 나면 그 다음에 15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3배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3배가 갔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팔고 나와야 되는데 매도 시점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매도가 나왔죠. 여기도 매도가 나와서 팔아라 두 번이나 얘가 안 팔면 손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주봉입니다. 제가 주봉만 놀자 그랬죠. 주봉이 박스권 하단이 얼마냐면 7,7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7,700원 이하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주식이죠. 다시 파동이, 하락 파동이 완성된 이후는 또다시 행보하든지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경우든지 이때부터 사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식을 내가 샀어요. 당연히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단가가 10월 달에 잠깐 오를 때 빠지다가 잠깐 반등, 역추세서 주식을 사게 되면 반등할 때 탈출할 시스템, 탈출한 어떤 기법, 손절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들어 놓으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면 아마 싸다고 삽니다. 최근에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여기 양봉이 한 개 뜨니까 사는데요. 자, 주봉을 이렇게 보면서 주식은 파동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럼 파동이면 뭐죠? 하락할 때는 파동이 F 하락, B 하락, C 하락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옵니다. 그죠? 큰 하락이 이렇게 2개 나와요. 그럼 최소한 2개 나오면 손가락 5개만 세우면 주식 잘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늘 이야기하듯이 손가락 한번 세보겠습니다. 박스권 하단 붕괴했으니까 양봉 개수 셉니다. 1개죠. 1개고요. 지금 2개죠. 2개 나왔어요. 그럼 아직도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손가락 세들이 세게 되면 굳이 요 양봉에서 안 세더라도 스토캐스틱을 세면 됩니다. 스토캐스틱 세면 봐요. 1개죠. 그죠? 여기서 13,000원 빠져 1개. 여기 생명수라고 하는데 침체가 1개 나오고 2개 나왔어요. 자, 2개 나오면 아직 한 번이 더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려가고 있는 주식을 지금 사가지고 손해났다고 하면 빨리 파셔야죠. 오늘이라도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월봉도 보면 이렇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월봉보다 가겠다. 가야 되는 많이 빠졌으니까 간다. 세력이 떠났어요. 거래도 실렸고 급등했고 3배나 갔고 주가가 3배 가면 다시 여기서 간다면 5배인데 지금 다시 반등한 다음에 목표가가 한 8,500원 되는데요. 그러면 반등하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죠.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49% 빠졌어요. 영업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이익이 안 좋다는 거죠. 매출도 안 늘고. 그러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회사를 내용을 볼 때 여기 편담, 이제 편람에 들어가면 항상 실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자,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여기에서 실적을 봅니다. 분기당 실적을 봐야 돼. 분기 실적. 분기 실적을 보면 어떻게 분기가 이루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매출액이 2분기 6월 달에는 639억 매출이 나온대요. 3분기는 742억. 매출은 조금 늘었어요. 분기는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7억에서 29억 늘었죠. 그건 작년 대비 이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이 참치는. 여름은 비수기고, 그죠? 그럼 2분기와 3분기를 비교 안 되고 작년도 3분기와 비교해야 되는 거죠, 참치니까. 우리 여름에 참치 잘 안 먹지 않습니까? 해는, 그죠? 햇감지 안 먹죠. 그럼 3분기를 먹어요. 7, 8, 9, 그 다음에 4분기랑. 그래서 보면 3분기 늘 잘 나오는데 이 회사는 보면 37억인데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8.7%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바닥이라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좀 상세히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이제 방산 관련자 하면 주로 테마 뜨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스페코 같은 경우 4,750, 20%. 자, 그래서 이 스페코를 한번 보면 자, 지금 최근에 스페코도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스페코가 결국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이제 7월 달에도 한번 떴다 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한번 뜨고 이 관련 주식이 플랜트 주식이죠. 이제 재생 아이콘, 아스팔트나 이런데 재생 아이콘 플랜트 부분의 매출이 한 50% 정도 되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쪽에 재생 아이콘 아스콘 재생 아스콘 플랜트 생산 설비를 갖춘 회사고 매출이 저희 95%가 여기 차지하죠. 그래서 이 생산 설비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수출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멕시코에 연결 종속 회사가 있는데요. 그 멕시코 법인. 그래서 풍력 타워 제조를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그동안 이제 멕시코가 풍력 쪽에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며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사가 수익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3분기 이익이 급증했습니다. 이익이 급증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잠깐 이제 오르고 여러 가지 뉴스일 때 풍력 뉴스라 이런 때문에 같이 또 움직이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3분기 누적 기준입니다. 1, 2, 3분기 다 합쳐서 보니까 EPS가 393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익성이 계속 유지된다면 현 상태에서 PER이 11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소형주니까. 그리고 풍력 쪽에 멕시코 풍력 관련된 타워 제조에 이쪽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한 14.7%, 누적을 14.7%나 평균적으로 한 8%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이 그전에 이제 적자 나기도 했습니다. 그죠? 2년 전 적자 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좋아진 게 바로 베트남 법인 멕시코 법인 때문에 좋아졌고, 그런데 이 주식은 항상 뭐 어떤 테마 시기는 뜨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보유하는 종목이 아니죠.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주로 대다수 분들은 주식 사서 이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지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 종목은 그냥 테마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죠? 한번 올라오면 며칠, 일봉이죠. 갖고 있을 시간은 이틀밖에 안 돼요. 여기 떠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면 잠깐 갈 때 3일 가죠. 3일 보유하는 주식이에요. 3일. 요것도 3일, 여기는 며칠 안 되죠. 그죠? 그거 며칠이에요. 발 안 움직이죠. 바닥권에서. 이런 주식을 굳이 살 필요 없죠. 지금은. 실적도 다 발표됐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최근에 코스닥이 지수가 급락하면서 같이 심리가 안 좋죠. 그래서 같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큰 문제가 없는데 급락하면 현 상태에서 한번 주봉을 올자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놓으니까 자, 주봉이 지금 여기 크게 한번 빠지고 나서 자, 지금 또다시 수렴하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빠져가지고 결국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가치적으로는 크게 위험한 단계는 아닌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리고 월봉을 보니까 자, 월봉도 박스권 밑에 계속 놀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굳이 이 주식을 살 이유가 없는데 샀다. 싸니까. 다른 주식 많아요. 왜 지금 포트에 전기차 관련된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지 의문심이죠. 오히려 전기차가 사고 기다려야 되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잠깐 가고 안 가면 많이 올라서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내려온 거 사면 주식을 돈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가격은 뭐 목표가를 한번 보게 돼. 목표가는 큰 의미가 없고요. 물론 길게 가져가면 한 4,700원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을 거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목표가 4,8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손절하다 4,700원 사셨으니까 내일부터 반등할 때 일단 플러스권에서 좀씩 정리해서 다 나오셔서 하고, 오히려 나와가지고 만약에 나스미드를 안 판다면 나스미드 밑에 많이 빠질 때 그때 좀 추가 10%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나스미디어는 보유 관점을 주셨고요. 사주시푸드와 스페코는 매도 관점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봤습니다. 네, 지금은 좀 게시판에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뺑가이님, 후밀님, 그리고 응답 1981님 종목 진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올라온 종목들을 위주로 또 선별을 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VVIP 종목 진단 참여 방법 알려드린 후에 진단해 드릴게요.